어제를 버텼으니 오늘도 버틸 수 있다. 도르시 딕스. 나는 끝도 모를 가난과 질병에 시달렸다. 사람들이 내게 시련을 이겨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어제를 버텼어요. 그러니 오늘도 버틸 수 있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오늘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나는 결핍이 무엇인지, 그 결핍을 채우려 분투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불안이 무엇이며 절망이 무엇인지 잘 안다. 나는 내 능력 이상의 이상을 일을 해야 했다. 내 삶을 돌아보면 죽어버린 꿈, 깨져버린 희망, 산산조각난 환상의 파편들로 뒤덮인 전쟁터밖에 보이지 않는다. 나는 그 전쟁터에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전투를 해왔으며 그 결과는 상처와 부상 그리고 나이보다 훨씬 거늙어버린 얼굴이었다. 하지만 자신을 동정하지는 않는다. 이미 지나가버린 일을 슬퍼하면서 흘릴 눈물은 남지 않았다. 내가 겪은 일을 경험하지 못한 여성이 부럽지도 않다. 그들이 그저 살아왔다면 나는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다. 나는 삶이라는 잔을 찌꺼기까지 남기지 않고 몽땅 들이켰다. 그들은 잔의 윗부분에 떠있는 가장 맛있는 거품을 홀짝 맛보았을 뿐이다. 그들은 죽었다 깨도 절대 깨우치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볼 수도 있다. 눈물로 깨끗이 씻어 눈이 맑아진 여성만이 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 법이다. 나는 인생의 역경이라는 위대한 대학을 다니면서 부유하고 편하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얻지 못할 인생관을 배웠다. 나는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법과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우리는 미래라는 어두운 위협 앞에 겁쟁이가 된다. 나는 그런 위협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때가 되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주어지리라는 사실을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사소한 걱정 따위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 누구나 행복이라는 건물 전체가 눈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본 다음에는 이 핑거볼 받침을 챙기지 않았다고 해도 요리사가 수프를 엎질렀다 해도 전혀 개의치 않게 될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가식적으로 나를 대하는 친구나 내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유머 감각을 갖게 되었다. 우선 넘기거나 우려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 히스테리를 부리는 대신 농담을 하며 넘길 수 있다면 마음 아플 일이 없을 것이다. 지금은 내가 겪은 고생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삶의 모든 순간을 생생하게 느꼈기 때문이다. 내가 지불한 대가만큼의 값어치가 충분한 일이었다. 이 도르시 딕스는 일부 1장에서 다룬 것처럼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방식으로 걱정을 극복했다. 20분의 기적 J.C. 페니. 수년 전 나는 대단히 힘든 경험을 했다. 나는 걱정하고 절망했다. 내 걱정은 J.C. 페니 컴퍼니와 전혀 관계가 없었다. 사업체는 건실하게 잘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1929년에 대공황이 닥치기 직전 개인적으로 바보 같은 일에 연루되었다. 내 책임이 아닌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비난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 이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붉은 발진과 여드름 같은 것이 피부에 돋아났다. 대상포진이라는 무척 고통스러운 병을 앓게 된 것이다. 결국 의사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미시간주 배틀크리크 켈로그 여왕원 의사로 일하고 있던 엘머 일글튼 박사는 미주리주 해밀턴에서 고등학교를 함께 다녔던 친구였다. 그는 증상이 심각하다고 경고하면서 나를 입원시켰다. 엄격한 처방이 이어졌다. 하지만 차도는 없었다. 내 몸은 나날이 쇠약해졌다. 절망에 빠져 신라 같은 희망도 찾지 못한 나머지 몸과 신경이 온통 망가져 버렸다. 삶에 대한 의지마저 잃었다. 세상에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았고 가족도 내게 등을 돌린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그튼 박사가 진통제를 주었는데 약효가 금세 떨어져 잠에서 깨어났다. 갑자기 지금이 생의 마지막 밤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와 아들에게 작별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새벽까지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음날 아침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깼다. 아래층으로 내려갈 때 작은 교회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를 들었다. 아직도 그때 들었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제목의 찬송가가 기억난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찬송가와 성경 봉독과 기도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이 지친 마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지금도 기적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 누군가 나를 어두운 감옥에서 끄집어내어 따뜻하게 빛나는 햇볕 속으로 옮겨주는 느낌이었다. 마치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 같았다. 난생 처음 하나님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 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부터 나는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살아온 71년 동안 가장 극적이고 행복했던 순간이 있다면 그날 아침 교회에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를 듣던 20분 동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02년 4월 14일 한 젊은이가 500달러의 자본금으로 100만 달러를 벌겠다고 결심하고 와이오밍주 캐머러에 포목점을 열었다. 이 캐머러는 미국 초기 루이스 클라크 탐험 때 생긴 오래된 마찰길에 있었고 인구 1000명 정도의 작은 광산촌이었다. 이 젊은이 아내는 큼직한 빈 상자를 식탁으로 삼고 작은 상자는 의자처럼 쓰면서 가게집 다락방에서 살았다. 젊은 아내는 카운터 옆에 서서 남편을 도왔다. 아기는 담요로 감싸 카운터 아래에 눕히고 재웠다. 어느 날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포목점의 지점마다 그의 이름이 붙어있다. J.C. 페니. 스토어는 미국 모든 주에 걸쳐 1600개의 지점을 두었다. 얼마 전 페니 씨와 저녁을 먹었는데 그는 내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J.C. 페니는 순식간에 걱정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단 하나의 완벽한 치료법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걱정에 가장 좋은 해독제. 에디 이건 대령. 걱정거리가 생기고 생각이 이집트에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낙타처럼 같은 곳을 맴돌 때면 우울함을 떨쳐버리기 위해 운동을 한다. 달리기를 하거나 오랜 시간 시골길을 걷거나 30분 정도 샌드백을 두들기거나 아니면 체육관에서 스쿼시를 한다. 무엇을 하든 일단 운동을 하면 정신이 맑아진다. 주말에도 운동을 많이 한다. 골프 코스 주변에 따라 달리기도 하고 패들 테니스를 하기도 하고 에디론 덱산에 가서 스키를 타기도 한다. 몸이 피곤할 때 마음은 문제에서 벗어나 비로소 휴식을 얻는다. 그래야 다시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다. 뉴욕에서 일하다 보니 종종 1시간씩 예일 클럽 체육관을 이용할 기회가 생긴다. 스쿼시를 치거나 스키를 타는 동시에 걱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몸을 움직이느라 바빠서 걱정에 빠져 있을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산처럼 크게 보이는 문제라도 몸을 쓰다 보면 새로운 생각과 행동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서 이 작은 흙더미처럼 쉽게 무너질 것이다. 이 걱정에 가장 좋은 해독제는 운동이다. 이 걱정이 생기면 근육을 많이 사용하고 두뇌는 적게 사용하라. 깜짝 놀랄 만한 효과를 볼 것이다.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 걱정은 사라지기 마련이다.